구름이 몰려온다. 비가 올 모양이다. 하늘을 조각낼 듯 번개가 치고 비를 몰고 온 바람이 꽃과 나무를 흔든다. 땅 위의 생물들은 부산스럽게 비를 맞이할 준비를 한다. 마른 땅 위로 드디어 비가 내린다. 목마른 자연을 비가 적셔준다. 갈증을 해소하는 것처럼 시원한 빗줄기. 내리는 이 비 우리의 식수가 되고 흘러 지하수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비가 언제나 반갑기만 할까? 해마다 우리는 홍수로 인한 두려움에 직면한다. 도로 유실, 하천 범람, 그리고 생활터전의 파괴. 넘치듯 쏟아지는 비. 자연의 힘 앞에서 인간은 그저 속수무책이다. 빗물은 정말 그 자체로 우리에게 재앙이기만 할까? 혹시 우리는 자연이 주는 선물을 받지 않고 흘려 보내는 게 아닐까? 광주 시민의 식수원 동복댐. 댐의 완성으로 시민들은 격일제, 3일제 급수를 벗어날 수 있었지만 계절에 따라 여전히 목마름을 호소한다. 광주 지역의 연평균 강우량은 1370mm. 적지 않은 양이지만 그 시기가 여름에만 집중된다는데 문제점이 있다. 여름 한철 강우에 의존해야만 하는 이런 현실은 우리에게 보다 적극적이고 실현 가능한 물 관리의 필요성을 요구한다. 섬 지역은 그 필요성이 더 절실하다. 이젠 과거처럼 통통배에 실려오는 물 대신 다리를 건너오는 급수차를 기다린다. 월요일과 목요일, 앞해도에는 급수차가 들어온다. 매주 차가 들어와 물을 공급해주는 생활이 앞해도 주민들에겐 익숙한 듯 집집마다 커다란 물탱크가 보인다. 육지에선 흔한 물이지만 섬에선 귀한 대접을 받는다. 이 물은 다음 급수차가 올 때까지 이 집의 식수원이 되기 때문이다. 같은 섬에서도 외곽의 사정은 더 심각하다. 빗물을 받기 위한 물탱크가 있지만 오랜 가뭄엔 속수무책이다. 빗물 저장 시설은 이곳에선 특별한 것이 아니다. 여느 살림살이와 같은 생활 필수품이다. 하지만 빗물 저장 시설 안의 물은 이제 급수차로 인해 채워진다. 가뭄으로 인해 빗물을 모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말 그대로 속이 타는 상황이다. 일주일에 월요일과 목요일을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같은 데는 지금 소형차밖에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15톤 차가 지금 큰 길은 지금 급수를 하고 있고 이렇게 이런 곳은 지금 소형차가 와서 지금 급수를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문제는 이 급수가 끝날 경우에 저희가 지금 소형차가 들어온 데는 물이 안 나옵니다. 지하수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 급수해준 상태에서 참 고마워하는데 이게 단절이 될 때는 이분들은 논물이나 빗물을 참아에 떨어진 빗물을 가지고 지금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 비 올 게 집이 안 짖어서는 이렇게 콩을 놔두고 지생물을 받아먹고 많이 샘물이 쨍그나 굴로 먹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 비가 안 와보니까 지생물도 못 받으니까 술 가지는 먹고 살으라.
물이 오는 시간에 맞춰서 생계도 포기하고 와야 하지만 당장 먹을 물조차 없으니 방법이 없다. 하지만 그 방법을 빗물에서 찾은 곳도 있다. 들판 위를 시원하게 달리는 차. 멀리 들소도 달린다. 자연의 경이함에 감탄사가 나오는 이곳. 우리에겐 동물의 왕국 오카방고로 유명하고 세계적으론 다이아몬드와 클린 정치로 유명한 아프리카 대륙의 대표적 선진국가 보츠와나. 그러나 보츠와나가 진짜 유명한 이유는 따로 있다. 저 마른 대륙에 물을 가둔 나라이기 때문이다. 보츠와나의 수도 가보로네에서 1시간 남짓을 달려 도착한 망크고디 마을. 한가롭고 여유로운 사람들의 모습과 어느 옛 이야기 속 마을 같은 풍경에서 이국의 향기보다는 익숙한 편안함이 느껴진다. 마치 우리 시골 마을 같다고 할까? 이렇게 익숙한 느낌, 알고 보니 이유 있다. 마을 중심에 위치한 공동 수도에서 필요한 만큼의 물을 길러가는 모습이 예전 우리네 우물물을 떠올리게 한다. 일일이 수도 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외곽이라 보츠와나 정부에선 공동 수도 시설을 설치했다. 마을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그 덕에 수도가 없는 불편함이 해소됐다. 오랜 시간 비가 오지 않아도 물 걱정은 이제 하지 않는다. 공동 수도 시설은 편리하고 그 덕에 물은 충분하기 때문이다. 이제 이 마을에서 식수난이란 없다. 그렇다고 해서 물을 낭비하여 사용하진 않는다. 망크고디 마을 주민인 로베세네 가족. 이들에게 물 절약은 하나의 생활이다. 설거지하는 물의 양도 정해져 있다. 물을 틀어 흘려보내며 설거지하는 대신 통에 적당량의 물을 받아 씻고 헹구는 로베세네 가족의 모습에서 물 절약 정신을 볼 수 있다. 결국 물 관리란 정부의 노력과 사람들의 인식이 함께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보츠와나는 건기와 우기가 뚜렷한 나라다. 이 때문에 고질적인 물 문제를 겪어왔다. 나라의 발전을 저해할 정도로 심각했던 문제. 그 해답을 빗물에서 찾았다. To the south. But having said that, even with the dams, we still have a problem of water. I remember 3-4 years back, most of our dams were almost drying up, except Gaborone Dam. So in this country, even if you have the reservoirs like the dams, it doesn't mean that you are secure in terms of water supply. So one of the things that we have done is to develop a clearly developed strategy of water demand management. And the way we do that, when you travel around, especially in the rural villages, especially in the western part of the country, you'll see most of the schools are built with water harvesting tanks. They are nice water harvesting tanks that are being put up, and we really preach the message of water demand management. I'm not saying we have done enough. There's still a lot that we still have to do. We still see a lot of water running off, not being collected. But so whenever we get rain, it's a huge blessing for us, because there are some places in this country where the whole rainy season might pass without them getting even a drop. So to emphasize
how important rain is to us, to see that translate into real action when it comes to water conservation and demand management. 보츠와나의 화폐 단위인 풀라는 보츠와나어로 비라는 뜻이다. 화폐 위에 빗물을 새길 정도로 비가 내리는 것을 신의 축복이라고 여기는 나라 보츠와나. 이미 19세기 말 영국의 식민지 시절부터 보츠와나는 물 문제에 시달렸다. 칼라하리 사막을 중심으로 전 국토의 3분의 2가량이 사막이다 보니 물이 귀할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건기와 우기가 뚜렷한 기후 때문에 건기에는 풀 한 폭이 자라지 않고 우기에는 홍수로 재난을 겪어야 했다. 그러나 꾸준한 빗물 관리는 물 문제 극복에 희망을 주었다. 빗물 관리는 가정집의 빗물 탱크서부터 확인할 수 있다. 수도 가보론에 어디서든 볼 수 있는 빗물 탱크. 집집마다 설치된 이 빗물 탱크는 생활용수로 활용된다. 수돗물을 쓰는 대신에 빗물을 이용하여 집안일을 한다. 주로 빨래를 하거나 허드렛 일에 쓰이는 이 물은 그러나 굉장히 유용하다. 빗물이지만 깨끗하다. You know what, my friend? I use this water for washing my clothes. This water is from this tap. It is collected from rain. It's rain water. It gets inside the tank. Then I take a bucket, collect it from there, and put it in my bath. Then I do my washing. 지붕에 관을 연결해 비가 오면 바로 탱크로 모이는 원리다. 빗물을 거부감 없이 받아 쓰는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에겐 조금 생소하다. 깨끗할까? 그러나 이들은 전혀 거부감이 없다. If there is also no water in that tap, I boil the water from the tank and I drink it. 가보로네에서 빗물은 식수의 의미다. 이들에게 빗물은 곧 먹는 물, 그리고 쓰는 물이다. 이런 귀한 물이니 아껴 쓸 수밖에 없다. 가보로네의 가정집 어느 곳에서든 몸에 밴 물 절약 정신을 볼 수 있다. 몸을 충분히 헹군 물로 수건을 빤다. 이 물은 아마 곧 화초에 뿌려질 거다. 이런 정신은 학교의 교육부터 시작된다. 우리가 찾은 곳은 가보로네에 위치한 공립초등학교. 수업이 한창이다. 세계 어딜 가든 아이들은 참 순수하고 가장 열정적이며 무엇보다 가르침에 대한 흡입력이 빠르다. 초롱초롱한 아이들 눈빛. 대체 무슨 수업을 듣는 것일까? 놀랍게도 빗물 수업이다. 비가 만들어지는 원리부터 배우는 수업은 아이들로 하여금 빗물에 대한 체계적인 인식과 소중함을 심어준다. 아이들은 수업에 매우 적극적이다. 어릴 때부터 빗물이 얼마나 소중한지 학교와 가정에서 충분히 배우고 느끼기 때문이다. 빗방울이 내린다, 비가 된다. 지금 아이들이 부르는 저 노래는 보츠와나의 오랜 민요다. 빗물, 생각만 해도 어깨가 들썩여지는 신의 축복, 자연의 선물. 이런 사람들의 빗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 그것이 자연의 재앙을 선물로 바꾼 원동력은 아니었을까?
우리나라도 빗물 관리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노력의 하나로 공공건물에 빗물 저장 시설이 있다. 이곳에선 비가 아주 귀한 손님이다. 지금 지붕 위로 흐르는 빗물은 모두 자원이기 때문이다. 이곳 김대중 컨벤션 센터의 지하엔 빗물 저장 시설이 있다. 원리는 단순하다. 지붕 끝 홈통으로 빗물이 흘러들어가 저장 시설에 모이게 하는 것이다. 지붕 끝마다 보이는 볼록한 모양이 바로 빗물 홈통이다. 저곳으로 흘러들어간 빗물은 이내 빗물 저장 시설에 모인다. 이 빗물 저장 시설은 160톤의 물을 한 번에 저장한다. 일일 사용량을 20톤으로 잡았을 때 약 8일 정도의 생활용수와 조경용수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한다. 자세히 보시면 이 물이 이제 현황을 알 수 있는데 지금 이 탱크의 약 50% 정도가 지금 탱크에 물이 차 있는 겁니다. 비가 오게 되면 이제 최고 80%까지 이제 이 탱크에 저장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용량은 이제 140톤 정도 됩니다. 모아진 빗물은 정화한 다음 사용하고 있다. 샌드 필터를 통해서 빗물 안에 고여있는 흙과 모래 등을 걸러내고 사용하는 것이다. 우수 탱크에 모인 우수를 이 샌드 필터를 통해서 이물질을 걸러낸 후에 화장실이나 분수대로 보내서 그 물을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모아놓은 빗물로 생활용수를 충당하는 일, 고무적인 일이다. 빗물 시설의 이용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한 장점을 지니고 있다. 정부 통합전산센터는 빗물 덕분에 예산 절감 효과를 보고 있다. 태양열 에너지 시설 옆으로 보이는 홈통. 이곳 역시 컨벤션 센터처럼 지붕 위 빗물을 모아서 사용하고 있다. 이곳의 빗물 저장 시설은 규모가 상당하다. 총 300톤의 물이 한꺼번에 저장되고 있다. 빗물을 모으는 것 하나로 최대 60일 정도의 수돗물을 절약하는 셈이다. 한 300톤의 빗물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이 양은 저희가 30일에서 60일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양입니다. 이런 빗물 이용은 상당한 수도세 절감 효과를 가져왔다. 하지만 문제는 가뭄시 속수무책이라는 것. 실질적인 대안은 없을까? 비행기로 2시간 거리의 이웃나라 일본의 도쿄대. 사람들이 이곳에 모인 이유는 빗물이다. 올해로 2번째 개최되는 제2회 국제빗물학회에 서울대 빗물연구소팀도 참여했다. 오늘은 이번 제2회 국제빗물학회에 참여한 각국 학생들의 의견을 듣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다. 아직 체계적이진 않지만 학생들의 시각에서 본 빗물 관리의 현실과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 대안을 들어보는 것이다. And so historically, they started using rainwater tanks and they need too much energy and cost. 참신한 아이디어와 열정이 느껴졌던 발표 내용에 모두의 시선이 집중됐다. Residents rely only on rainwater. 미래 빗물 관리의 희망을 발견한 셈이다. It's not very complicated, but that implies that this technology. 그저 세미나실에서의 발표와 토론이라면 굳이 도쿄까지 오지 않았을 거다.
사람들은 직접 움직였다. 일본 내 빗물 이용 시설을 보기 위한 첫걸음. 스미다구청에 사람들이 모였다. 옥상에 모인 사람들, 근사한 정원이 보인다. 그러나 이 정원은 단순 미화용이 아니다. 빗물이 바로 유출되지 않고 땅속으로 침투하게 하여 수질 개선을 돕고 지하 저장조로 흘러들어가게 도와주는 옥상 녹화 시설이다. 진지한 사람들 모습에서 빗물에 대한 관심을 볼 수 있다. きっかけは洪水。例えばこの区役所のビルは全部雨溜めてる。それは洪水防止のためにまず溜めてるわけね。でやっぱり一挙に雨が出ちゃうと下水道は吐ききれないから洪水になっちゃう。それが約30年ぐらい前に起きてあちこち町中が洪水になってた。それで私はその洪水防止のために雨水利用を始めた。それが約30年前で30年前はみんななかなか理解されないだからでも今はみんな理解している。それはたくさんのビルが雨水利用増えてきてるからでしかも効果が出てきてるからみんなが納得してる。で一般の市民のところに広がっていったのはそうね15年ぐらい前から。それは墨田区が助成金制度を作った。助成金制度つまり個人で住宅にタンク入れると半分お金がタダになる。それが大きいね。それとあともう一つは今墨田ルールっていってある程度の広さのマンションとかビルは雨水タンクをしないと建築許可が下りない。それが一番大きいかもしれない。だから今たくさんもうこの墨田の中にも350まあ400近いビルで雨水利用が行われています。 그렇다면 도쿄 사람들은 정말 빗물 이용 시설을 실생활에 활용하고 있는 것일까? 일본에는 천수존과 로지손이라는 두 가지 형태의 빗물 시설이 있다. 천수존은 지상 빗물 저장 시설이다. 이에 비해 로지손은 지하에 저장 시설을 묻어두고 펌프를 이용해 빗물을 쓰는 일종의 수도 시설이다. 개인적인 주택의 저장 방식이 아닌 정부 차원의 빗물 시설 보급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천수존과 로지손이 있는 한 도쿄의 빗물 사랑은 계속되지 않을까? 항상 궂은 날씨라고 생각했던 비 오는 날이 이젠 반갑기까지 하다. 이런 비의 반가움을 알게 된 각국의 사람들. 일본의 빗물 이용 실태를 실제로 보고 체험한 것을 바탕으로 발표를 하기 위해 이곳에 모였다. 공기처럼 언제나 무한하게 쓸 수 있다고 생각했던 빗물. I really like something that combined with urban and traditional. 그러나 빗물을 귀하게 생각하고 자원으로 활용하는 일본의 사례에서 이들은 어떤 점을 배우고 느낀 것일까? Get together. I don't think that we can think of ourselves as separate, that it's developing countries' problem and not developed countries' problem. And also, I think with climate change, we don't know what's going to happen. Problems are happening exponentially, and problems of flooding and weather change and disaster is in every country in the world. And also, water is such a precious resource, and I think we have to change people's awareness so that even if water is abundant, that we can't take it for granted. So we can't just wait for something to happen. So, and we also have to think about our future and our kids. So even if it's more expensive right now and we have a lot of water in Canada,
doesn't mean that we shouldn't take action and we shouldn't teach each other about rainwater and how the uses of it and how we should connect with it. 이미 우리는 물 부족의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다만 명심해야만 하는 것은 우리가 물 부족 시대의 마지막 세대여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빗물에서 그 의미를 찾아야만 한다. Rain is hard. Rain is very important resource. 빗물은 우리의 미래다. My mind and my heart. 빗물은 미래의 구원자다. Rain is life. 빗물이 곧 삶이라는 말은 이 사람에게 적합하다. 아키노리 도쿄가와 씨, 그는 빗물 예찬론자다. 도쿄가와 씨가 오늘은 더욱 활기차 보인다. 빗물로 마당과 정원을 가꾸는 날이기 때문이다. 마당 내 빗물 시설에서 받은 빗물로 가꾼 정원. 고기들도 깨끗한 빗물 안에서 건강하다. 빗물 저장 시설이라고 해서 큰 공간이 필요한 건 아니다. 도로 옆 그곳에도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빗물 저장 시설이 있다. 빗물로 가꾼 화초는 무엇보다 싱싱하다. 1人が1日10リットル、それをうちで5人いますからね。そうするとその5倍、そうすると水道料が安くなってます。半分以下になってます。それからあと洗車を5台、やっぱり車5台はその洗車を1週間に1遍ぐらいする。この水も相当なもんだと思いますね。それからあと一番多いのはこの私が大好きなこの植木、青いものにね、これに水をまく散水。この量も水道を使っていることを考えると随分雨の水を地下にまた戻すということで役に立っているわけですね。あとはその江戸時代からこの道路にこの打ち水というね、結構うちの周りが道路に面してますからね、そういうところに私は朝晩もう水をまいて空気の温度を下げてご近所もだいぶその涼しい思いをしていると思いますからね、いろいろとそういう面で生活面でも役に立っていると思いますね。비가 내리면 땅으로 스며든다. 땅에 스며든 물은 지하수가 된다. 빗물과 지하수 관리는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다. 광주에 위치한 평화공원은 대표적인 지하수 이용 사례의 녹지 사업이다. 시청이 보이는 평화공원은 2009년에 조성됐다. 생태숲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공원은 광주 시민들의 쉼터가 되고 있다. 무엇보다 이곳을 시원하게 만드는 물줄기들 모두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지하수가 처음엔 그저 버려질 뻔했다는 점이다. 평화공원 인근 건물 지하에 1일 600톤이란 물이 이 하수구로 버려진다는 것을 알고 그 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우리 무등산의 천연기념물인 입석대를 형성한 벽천을 만들어보자. 그래서 이 물을 시청 앞까지 420m 계류 흘려보자. 이런 의견이 나와서 저희들이 그 420m 계류의 물을 흘리고 있고요. 이 420m 계류에는 어린이들이 물장구 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어른들에게는 과거 추억의 공간으로 상상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왔습니다.
버려질 뻔했던 지하수는 이제 공원의 상징이 되어 사람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휴식처를 마련해주고 있다. 평화공원에 사용되는 지하수는 모두 이 건물의 지하에서 나오고 있다. 처음 건물을 공사하던 중 지하수가 발견됐고 이후 시청과 협약을 맺어 물을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 지하 5층입니다. 지하 5층에 있는 지하수 이용 시설은 하루 600여 톤의 지하수를 뽑아 올리고 있다. 지하수는 건물 40m 아래서 자연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뿜어 올린 지하수는 가뭄시에는 수목 물주기에도 이용되고 있다. 광주의 지하수 이용 시설은 이곳뿐 아니다. 광주 시민의 동행자 지하철. 이곳 지하수는 앞으로 광주천의 수질 개선과 운천 저수지 녹지 사업에 이용된다. 저희 양동역사의 경우에는 지하수가 약 200여 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물은 생활용수로 사용해도 될 정도로 수질이 매우 좋습니다. 이 물을 현재 광주천으로 흘려보내 하천 유지용수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생활용수로 사용해도 무방한 수질의 지하수. 생활용수의 용도뿐 아니라 수질 개선과 공원 조성 시 조경용수 등으로 활용 가능하다. 지하수가 흘러간 하천이 깨끗해지면 하천 주변의 생태계도 복원이 가능하다. 하천과 주변 생태가 좋아지면 결국 사람의 삶도 윤택해질 거다. 그렇다면 이런 지하수는 무한한 걸까? 지하수라는 거는 수백 년 동안 충전이 돼가지고 지하에 모여 있었던 물인데 그거를 너무나 많이 빼내서 이용을 하게 되면 그 지하에 빈 공간이 생기게 되고 그로 인해서 부등침하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등침하가 일어나게 되면 건물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를 야기시켜서 건물이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도시가 발달하기 전에는 그 내린 빗물이 대부분 거의 90% 이상이 다 지하로 스며들어서 지하수 함량이 저절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뭐 아시다시피 이 도시는 모두 다 콘크리트로 거의 덮여 있기 때문에 내린 빗물, 내린 수자원의 거의 90%가 흘러가 버리고 한 10% 정도만 지하로 스며들게 되죠. 그래서 도시 같은 데서 어떤 바람직한 물의 순환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내린 빗물을 어떻게 하면 좀 다시 지하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차창밖 비부터 지하수까지 우리가 여태 무한하다고만 생각했던 유한한 자원이다. 이런 자연의 자원들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의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도시가 있다. 트램 전차도 물로 움직이는 이곳. 활기찬 대학의 도시, 유서 깊은 역사의 도시. 무엇보다 환경을 사랑하는 친환경 도시 프라이부르크. 이미 몇 세기 전부터 수로를 만들어 이용할 정도로 이 도시에서 물이란 마시는 것 이상의 의미다. 생활 에너지의 원천인 셈이다. 이곳을 대표하는 호텔인 빅토리아 호텔. 이곳이 유명한 이유는 친환경적 시스템 때문이다. 이곳의 전기는 태양열로 생산하고 있고 사용되는 생활용수는 빗물과 지하수다. 빗물은 옥상 위에 정원에 심어진 꽃을 투과하여 자동 정화되어 모아진다. 이 건물은 바닥마저 남다르다.
빗물이 바로 스며들어 지하수로 충당된다. Also der Regen, der versickert dann hier im Wasser breitflächig in dem ganzen Hof. Wasser versickert. 보통의 콘크리트 바닥과의 차이점이다. 콘크리트로 만든 도로의 경우 비가 내리면 그대로 하천이나 바다로 유입된다. 그런 경우 지하수가 생성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오염된 빗물의 유입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의 원인이 된다. 그러나 이 호텔 앞 도로의 경우에는 빗물이 그대로 스며들게 만들어져 지하수가 생성되고 인근 하천으로 오염된 빗물이 유입되는 것을 막고 있다. 무엇보다 지하 26m에서 끌어올린 12도씨의 지하수는 냉방시설의 역할을 한다. 빗물을 이용해 실내 온도를 조절하고 빗물로 따뜻한 샤워를 마치는 하루, 근사하다. 이곳 사람들이 근사한 이유는 또 있다. 자연에서 여가를 즐기고 아이들을 마음껏 뛰어놀게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자연을 사랑하고 보호하면서 가능해졌다. 무엇보다 자연은 무한한 에너지를 제공하고 있다. 프라이부르크 중앙을 흐르는 드라이 잠강에 위치한 소수력 발전소. 흔히 수력 발전소의 문제점이라면 하천의 생태계 파괴를 든다. 그러나 이곳 발전 방식은 물을 순환하는 것으로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고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약 3m의 낙차에서 초당 4톤을 방류하는 이곳은 1년에 80에서 90kW의 전기를 프라이부르크 시내 120가구에 공급한다.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 독일인의 지향점. 물로 생산된 전기로 움직이는 트램. 태양열을 생산해내는 건물. 태양과 물이라는 상반된 에너지마저 결합시킨 프라이부르크. 15년 전 원자력 발전소 설립에 맞선 주민들의 결합이 그 원동력이었다. 그 중에서도 보봉지구는 프라이부르크 내 생태환경 특구이다. 이곳엔 물에 대한 오랜 역사의 흔적이 남아있다. 마을을 지나는 수로의 모습. 예로부터 빗물을 받고 도시 곳곳에 수로를 설치하여 물을 이용하는 일에 노력을 아끼지 않는 것이다. 이 수로는 몇백 년 전부터 지금까지 보봉지구를 가로지르는 수맥이다. Also wir haben oben die belebte Bodenschicht, in der die Organismen, die Mikroorganismen sitzen. 500가구가 모여 사는 보봉지구. 이곳 사람들에게 물을 활용한 에너지원의 활용은 아주 친숙한 일이다. 그리고 신나는 일이다. 보봉지구는 독일인들이 가장 살고 싶어하는 마을이기도 하다. 친환경 생태도시이기 때문인데 이곳엔 규칙이 있다. 바로 빗물을 모으기 위한 규칙이다. 옥상엔 빗물 정화 기능을 가진 꽃밭을 만든다. Das Wasser wird hier auf der Dachterrasse gesammelt von der gesamten Terrasse und die Terrasse hat ein Gefälle in diese Ecke und wird hier gesammelt und läuft dann hier in die Dachrinne rein und durch das Fallrohr nach unten zu unserer Tonne.
또 하나 옥상은 약간 기울어지게 만든다. 바로 빗물을 모으기 위해서다. 모아진 빗물은 수도처럼 언제나 틀어 물을 쓸 수 있다. 이미 정화되었기에 걱정이 없고 무엇보다 가뭄 때 유용하게 쓰인다. Bei Trockenheit unsere Pflanzen hier im Garten gießen. Zum Beispiel die Feige hier. 독일의 평균 강우량은 약 700에서 1000mm 정도로 적은 양이 아니다. 그러나 미래와 직결되어 있는 물에 대한 관심이 빗물을 관리하는 자각을 심어주었다. 그리고 그것이 프라이부르크를 세계 최고 환경도시로 만든 셈이다. We have two bathrooms, one here and one there. Yes. There's a shower like this. Yeah, and yeah, sometimes you can see that the water is a bit brown because of the recycled water, but not always. I think it's good. 독일에서 빗물 이용은 이제 흔하다. 화장실 물뿐 아니라 샤워하는 물, 빨래를 하는 물도 빗물이다. 그것은 단순히 빗물을 모으는 데 그치지 않고 수질 개선에도 힘썼기 때문이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모인 학생들이지만 빗물을 사용하는데 거리낌 없는 이유도 그런 노력의 결과가 아닐까? 독일 내에선 빗물 이용 시설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프라이부르크 내 바데노바 경기장에서도 그와 관련된 공사가 한창이다. 빗물 저장 시설을 침투정과 함께 설치하는 공사다. 이 빗물 탱크는 단순 저장 시설이 아니다. 내리는 비를 이곳에 저장하면서 홍수를 예방하고 물을 모아 활용하는 것이다. 이 탱크는 조립식 콘크리트로 만들어져 묻히는데 현재까지 독일에 10만 개 이상이 설치되었다. 지금 이 물도 땅에 묻힌 탱크에서 공급되고 있다. 음용수로는 활용하고 있지 않지만 정원용수, 화장실 용수, 세차 용수로 활용하여 경제적 효과를 얻고 있다. 10년 전부터 활성화되고 있는 이 저장 시설로 인해 홍수가 예방된 것은 물론이고 하수와 배수 시에 부하율이 감소되어 지하수 오염도 방지되고 있다고 한다. 우리의 차두리 선수도 뛴다는 이 경기장. 그도 어디에선가 빗물로 더운 얼굴을 식히고 있지 않을까. 빗물이 삶을 바꿔놓은 곳이 이곳에도 있다. 탁 트인 남해 앞바다의 작은 섬. 이곳 남해군 노도에 작은 변화가 밀려왔다. 변화는 사람들이 가져온 빗물 시설이다. 이곳 노도는 남해에서 배로 10분 거리지만 수도 시설이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아 불편함을 겪었다. 적어도 한무영 교수팀이 이곳에 오기 전까진 말이다. 이곳에 빗물 저장 시설을 설치해준 교수님은 주민들의 환대를 받았다. 당연하다. 먹는 물을 해결해 주었으니 그 고마움이 이만저만일까. 운반하는데 부피도 크고 그래서 그런데 이거는 그냥 핸드백에 here. It's very handy. Yeah. Very simple. Yeah, very simple. 지난 노도 봉사활동 때 설치한 빗물 저장 시설. 파이프가 필요 없이 일정 공간만 있으면 설치가 가능해서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 이곳 분교에 새로운 빗물 저장 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다. 아주 단순한 원리라는데 어떤 방식으로 빗물을 모으고 쓰는 걸까? 이렇게 반을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파이프를 통해서 여기 이렇게 저장되게 되고요. 저장된 빗물은 뭐 여기 나오는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수질이 깨끗한 이제 빗물이 모이게 됩니다. 노도에는 집마다 빗물 저장 시설이 있다. 그런데 빗물은 정말 깨끗한 걸까? 먹어도 괜찮은 것일까? 빗물의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수돗물과 비교하여 수질 검사를 해보기로 했다.
And this is rainwater. Totally cleaned. Proper. 빗물 검사 결과는 pH 6.2, pH 5.8에서 8.6 사이가 중성이므로 빗물은 생활용수로 사용이 가능하다. 산성비가 잦은 요즘 어떻게 이런 결과가 가능했을까? 내린 비는 산성이지만 모아둔 물은 이와 같이 8.4니까 알칼성이고 좀 더 모으면 중성이 되기 때문에 산성비에 대한 문제는 전혀 없는 게 아닌가. 산성비가 내리는 건 분명히 맞는데 모아둔 물은 산성비가 아니다.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산성비인데요. 아까 보시다시피 내린 비는 산성이지만 모아두면 중성이 됩니다. 따라서 산성비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고 단지 유지 관리를 위한 간단한 그 매뉴얼 요거만 지킨다면은 얼마든지 음용수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We learned that we should avoid to have daylight on the water, so the lid should be very close, no light on the water. And the second thing is that we should avoid that the water is turbulenced when the water is coming in, so make probably by pipe down and up again a calm inlet, so water is coming upwards and not disturbing what is settled on the bottom. This would be all, and this is very cheap. I think this would be very good. Not more, because the system I think is good. 비가 내린다. 물을 마신 잎이 푸르다. 비가 내려앉은 곳은 자연의 숲속뿐 아니다. 예로부터 비는 우리 생활 속 어느 곳에나 스며 있었다. 우리의 선조들은 그런 빗물을 받아 생활을 이어갔다. 하늘에서 내리는 이 빗방울. 이 비는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물이다. 그래서 예로부터 빗물을 받아 차를 우리면 꽃내음처럼 달콤하다 하지 않던가. 비와 함께 온 자연의 맛이 살아난다. 녹차잎을 타고 내려온 하늘이 주신 귀한 물. 이제 사람들의 삶 속으로 내려온다. 사람의 삶과 함께일 때 더욱 깨끗한 물, 빗물. 이제 무의미하게 흘려보낼 순 없다. 삶을 변화시키는 빗물. 자연이 준 선물이다.